오늘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하루라는 그 시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잠깐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문학 작품들 중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에 의해 1962년에 발표된 중편으로 작가 자신이 직접 겪은 8년간의 노동수용소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작품이죠. 러시아의 노동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을 좀 더 실감나게 즐기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이 책을 말년병장 시절 끌려간 혹한기 동계훈련 때 가져가서는 칼바람 솔솔 들어오는 A텐트 안에서 온갖 방한용품으로 중무장을 한 채 그야말로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읽어냈습니다. 아무래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이다 보니 이 작품에 대한 평론은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고 그 중에는 대개 인간 군상이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하는 평론가나 문학자들 특유의 유려한 감상평들도 많은데 물론 저 따위의 일개의 변두리 독자가 그 전문가들의 평론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정작 이 책을 덮었을 때 제가 받았던 감동의 포인트는 조금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는 이 영상의 말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인 땅콩 샌드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3년 전 그리고 최근 이렇게 2번 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반려견들과의 이별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오늘의 주제와 상관없을 듯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 이별의 과정이 제겐 하루라는 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던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누리와 나루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강아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3년 전 나루 녀석이 먼저 16년의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던 날이 기억나네요. 떠나기 전 며칠째 녀석은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고 물만 마시면서 힘없이 누워있기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딘가를 앓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도 산책을 나가자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발딱 일어나서 설레발을 치곤 했죠. 떠나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녀석이 좋아하는 공원 산책 가자라는 말에 눈을 반짝이며 벌떡 일어나는 녀석의 반응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두 녀석을 공원에 데리고 나갔더랬습니다. 공만 던져주면 두 녀석이 서로 무릎했다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나루 녀석은 잔디밭에 엎드려 제가 누리에게 공을 던져주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나루와 눈이 마주친 제가 나루야 왜 그래? 힘들어? 그냥 집에 갈까? 라고 녀석에게 말하자마자 녀석은 갑자기 옆으로 눕더니만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고 너무 놀란 제가 뛰어가 안아주자마자 녀석은 저와 눈을 한번 맞추고는 그렇게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너무도 갑작스러운 헤어짐이었죠. 그렇게 남은 누리 녀석은 그로부터 3년을 더 저와 함께 해주고 갔습니다. 나루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난 뒤라 누리 녀석과 함께한 나머지 3년은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소중할 수밖에 없었죠.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면 녀석도 일어나서 부대드득 서러대고서는 자각자각 발소리를 내며 제 방으로 오곤 했습니다. 형, 아침 산책 나갈 시간이다. 이거죠. 그렇게 3년간 녀석의 터는 소리와 발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매일 아침 오늘도 누리와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19살이라는 나이 때문이었는지 누리 녀석은 나루와는 다르게 떠나기 전 며칠 고생을 조금 하다가 갔습니다. 지금 생각이지만 누리 녀석은 앞서 나루가 너무 갑자기 떠나면서 우리 가족들이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제 녀석만큼은 좀 더 버텨가며 가족들에게 이별할 준비할 시간을 주려고 배려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며칠간 우리 가족들은 불침번까지 서가면서 녀석 옆을 지켰고, 그렇게 순서를 정해 수면을 취한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자기 순서에 실제로 잠을 잔 사람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녀석들이 다니던 병원으로부터 아주 조심스러운 안락사 원고를 받았지만 당연히 우리 가족들 중국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너무도 힘들어하는 누리의 모습을 지켜보다 못해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우리 가족들은 회의를 통해 결국 누리를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녀석의 장례 칠 곳을 알아보고 병원에 부탁해 진통제를 놓아주고 집으로 데려와서는 딱 하루만 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떠나보내기로 한 거죠. 간호해주던 시간들 내내 주사를 놓고 억지로 물, 음식을 그리고 약을 먹이느라 본의 아니게 녀석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녀석을 떠나보내고 싶진 않았기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통제를 놓아주고 집에서 딱 하루만 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누리의 옆에 붙어 앉아 녀석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눈도 맞춰주고 하면서 그렇게 딱 하루만 더 같이 보내고 다음날 보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 진통제를 놓아주기 위해 병원에 데리고 가던 그날 녀석은 병원에 가는 도중 제 가슴에 안긴 채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떠난 누리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락사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떠안기지 않기 위해 녀석이 해준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작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한기 동계훈련 중 군용 텐트 안에서 방한복, 방한마스크, 장갑으로 중무장하고 침낭 속에 들어가 와들와들 떨면서 읽었던 그 책을 덮으면서 정작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던 지점은 바로 하루라는 시간을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써낼 수도 있구나, 하루라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작품의 내용 그 자체로도 물론 감명 깊었지만 그보다 제게 더 크게 와닿았던 점은 바로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는 그 하루라는 시간의 본이야기였죠. 3년 전 나루와의 하루는 어느 날 너무도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렸고 얼마 전 누리와의 하루는 온 가족이 그렇게 간절히도 원했건만 결국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의 분량으로 씌워질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하게 사라져버릴 수도, 또 간절히 그리고 처절히 원하더라도 결국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시간, 하루. 그 하루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이런 영상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상인가 수필인가? 안녕하세요. 영상 수필 나루터 우리 사는 누리 이야기의 백사공 수원 왕갈매기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데 겨울이라는 계절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거기다 또 미세먼지까지 날리니 참 답답할 노릇이지만 그래도 주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명약도 잘 쉬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하죠. 이런 때일수록 잘 쉬시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주말 되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또는 좋아요 정도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영상 주제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